10월 19일 생생 주식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던 요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중 첫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는데 이쪽과 관련해서는 주말 쪽으로 다소 분위기가 완화된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완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중국에 대한 고관세는 지속되기가 어렵다. 시진핑하고 잘 지내고 있고 중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도 낙관을 한다. 또 2주 후 한국에서 시진핑과 만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재확인을 시켜줬죠. 또한 중국도요, 관세가 추가되는 거 원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화 중이다.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완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국 경제 수장들이 지금 소통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또 합의가 나올지에 대한 또 기대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지방은행 부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이언스 뱅코프의 자회사 문제, 또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문제, 이 두 개의 지방은행의 부실 문제가 부각됐던 건데, 두 은행의 사례는 모두 부실 대출의 우려, 이쪽에서 일단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과거 서프라임 이때의 어떤 악몽이 떠오르면서 미국 증시에 목요일 하락에 영향을 줬었던 거죠. 근데 두 은행은 모두요, 최근에 파산했던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결국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다시 대반등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론이요, 중국 데이터 센터 칩 사업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금요일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3시 30분 이후에 종목들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막판으로는 밑꼬리를 좀 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3시 반 이후에 이게 알려지면서 주가들이 좀 빠지는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이미 2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금지를 했던 사안이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에 의해서 금지됐던 사안이고, 이 부분과 관련된 해제를 기다리다가 해제가 계속 없으니까 결국 마이크론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중국 데이터 센터 칩 사업 중단에 따른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크론은 중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부분에는 칩 공급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증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면 지난 10월 10일에 장대 음봉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이후에 이 장대 음봉의 영향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의 저점을 하향하지는 않고 위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또 위쪽으로도 막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지금 여전히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불안전 행보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즉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하려면 나스닥 지수가요, 22,700포인트 22,700포인트를 저점상 지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2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쪽으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이 장대 음봉을 극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흐름에 있어서 이 흐름이 가능한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한국 증시는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금요일 날에는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40포인트 이상 상승으로 변동이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까지 40포인트가 빠지는 되눌리는 그러한 또 변동이 있었죠. 그러다 결국 보합 전후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앞에서의 상승은요. 이 앞에서 쭉 이렇게 이루어졌던 상승은 우리가 이미 살펴왔었지만은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미 과열을 해소를 했어요. 그죠? 해소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할 때 하나, 둘, 세 번째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파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파동을 할 때 제가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훼손하지 않으면 이 파동은 유지된다고 그랬죠. 이후에 5일 이평선을 하향하면서 눌림이 나왔던 거죠. 다시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지금도 이것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위에서 눌리든 변동이 나오든 아직 이 파동은 유효한 거예요. 5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으면 이거를 이번 주도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5일 이평선을 하향해서 다시 눌려준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서 하나 또 남아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4,000포인트 진입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장을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20일 이평선 쪽이 지지 역할을 못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주봉상 5주선 기준에서 한번 보세요. 주봉 5주선 기준에서 보면 여기에서 시작될 때 5주 이평선을 사실은 종가 기준 지지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향하면서 이 눌림이 있었고요. 다시 5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음봉이 있었지만 5일 이평선 지지했고 지난주 하향이 있었지만 결국 종가는 5주 이평선 위에서 끝났어요. 5주 이평선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5주 이평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지금 보면 854포인트입니다. 854포인트. 결국 코스닥 지수는 854포인트가 지지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이번 주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여전히 854포인트 내지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5주 이평선 또는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언제든지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증시를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종목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 계속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을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매물수화를 거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상승을 지속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이는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노출될 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중소형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형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죠? 로봇. 자,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이거 안 나오네.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동차. 그죠? 자동차. 자, 이렇게. 그래서 중소형 반도체나 로봇이 좀 시세를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이쪽이 주춤하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 이쪽으로 또 순환매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움직임을 놓고 볼 때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추가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에코프로도 5일 연속 올랐지만 이쪽 관련주들이 5일에서 7일, 5일 연속, 6일 연속, 7일 연속 이렇게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 시세로서 새롭게 치고 나가는 거면 상관없는데 순환매의 어떤 성격에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주 추가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격해서 들어가기도 좀 애매해요. 5일, 6일, 7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알았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추격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애매하고, 중소형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2차 전지와 자동차 간의 이 순환매, 삿바 싸움, 기싸움, 순환매 등락,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는 좀 혼재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타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좋은데 시세는 좀 차별화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르는 종목은 오르는데 못 오르는 종목도 또 많은 그러한 시세 차별화 구간이거든요. 물론 결국에는 못 오르는 종목들도 순환매로 한 번씩은 오르면서 흐름을 타겠지만은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 그러면은 수급이 붙는 쪽으로 당장은 좀 집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증시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